증시 반등이 기분 좋게 이어지고 있는 오늘 월요일 증시입니다. 자, 지난 9월 말 대비해서 주가 지수가 10% 이상 반등하면서 훈훈한 온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에 불확실한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직전 저점 대비해서 10% 반등한 요즘 증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때가 되면은 이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올해 보게 되면요. 자, 어떻게 보면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한 해에만 월간 기준으로 주가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개월수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1월에 있었고요. 6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9월 이렇게 있었죠. 자, 1월 급락 후에는 주가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당시 보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제법 나왔었죠. 그러다가 6월 달에 모든 종목이 급락하는 하락이 발생했고, 자, 6월 하락장 이후엔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기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랬던 증시가 여름장 7월 달과 8월 중순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10%의 강렬한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 바로 9월 급락장이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 9월 말까지 급락했던 주식시장은 그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면서 10월 그리고 오늘까지 주가지수,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해서 10%대 이상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좀 마음을 놓게 하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이란 것이 보게 되면은 만만치가 않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은 참 올해 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요. 자, 지난 6월 하락, 여름 반등, 이번 9월 하락, 10월, 11월 초 반등. 대략 한 10%대 하락, 10%대 반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쯤 되면요 카드를 하나 꺼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 이유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증시 토크에서 최근에 이야기 드릴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 좋은 시점으로 볼 수 있죠. 시장 PBR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0.8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증한 펀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은 바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제법 변동성이 높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또다시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긴축이 매파적인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돼서 10년, 2년, 10년 3개월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중기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문득 학창 시절에 단체로 놀이동산에 놀러 갔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기억이 떠올랐느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힘도 잘 쓰고, 예. 우리 반에서 소위 캡장이라고 불리는, 예, 힘 좀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롤러코스터를 보더니, 저거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예, 호기롭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반에서 보면 좀, 저처럼, 예, 그냥, 쪼다 같은, 예, 그런 친구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고 탔어요. 자, 그런데, 막상 롤러코스터 다 타고 내릴 때 되다 보니까, 호기롭게 탔던, 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탔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변동성 장세가 중기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급등락은 투자자들을 정말 멀미 만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필요합니다. 무슨 카드가 필요하냐? 바로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의 카드를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월 급락 후에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6월 하락장에서도 여름장 한 10% 올라온 다음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죠. 자, 이쯤 되면은 주가지수 기준 한 10% 등락이 있다면요. 자산 배분 전략상 리밸런싱 카드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님들 같은 경우 저의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익히 혹은 이미 자산 배분 전략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갖추신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단일화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요. 자, 그 기준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자산 배분 전략의 백미입니다. 근데 요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지금 정도, 한 번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10%라는 제법 높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주식 비중을 안전자산으로 일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가 찾아오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는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 전략 쓰시는 분들은 리밸런싱의 카드를 꼭 한번 행사해 볼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그야말로 손 놓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산 배분 전략이란 거 공부도 많이 했고 나도 이제 이 자산 배분 전략 어떤 방식을 쓰려고 했는데 아연실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번 10월장과 11월 반등 나오면서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안정되어 계실 거예요. 그 안정된 심리를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하셨던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세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못 먹어도 100% 주식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면 자산 배분 전략 이제는 카드를 꺼낼 때가 됐고요. 익히 자산 배분 전략 쓰고 계신 분들은 리밸런싱 카드를 꼭 사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리밸런싱과 자산 배분 전략만으로 앞으로 중기적으로 나타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롤러코스터 탔던 이제 친구들 이야기 드렸는데 막 힘만 자랑하고 마음의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탔던 친구는 그냥 오바이트하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롤러코스터 타고 오히려 즐겁게 그 놀이기구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힘든 건 맞아요. 스트레스 자체가 이 주식시장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 카드를 꺼내고 실천하신 분들은 이번 어떤 고난의 과정이 앞으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 기회를 잡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생존해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카드 강하게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공투자 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